새정치민주연합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2 그 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 나오셨습니다. 위기의 남자 진성준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위기의 남자 진성준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댓글에 그 나머지 세 분, 그러니까 이제 손혜원 위원장, 정청래 의원, 저 이 세 분이서 진성준 오늘 잘 보여달라고. 네. 그런 부탁이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인기가 상당히 올라간 것 같아요. 잘생겼잖아요. 네. 아니 잘생겨서가 아니고 불쌍하잖아. 그래서 문재인 대표 호위무사로 이렇게 돼가지고 문재인 대표를 잘 호위해주면 내가 당신을 호위해주겠다. 뭐 이런 트위터 멘션도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많은 유권자 국민들이 진성준은 우리가 보여준다. 네. 그러든지 말든지 당 일부에서는 진성준 나가라고 하고 있다는 거. 나가긴 어딜 나가.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분노의 트위터를 날리신 정청래 의원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강연인 정청래입니다. 오늘 또 강인하고 왔구만. 네. 강릉. 강릉까지. 네. 최고위를 좀 일찍 일어났어요. 아, 그래서 일찍 나가셨구나. 9시 35분에 네. 나가가지고 강릉에 도착해서 1시 반에 좀 일찍 나가셨죠.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 그 민주연합 노동조합. 예.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제목이 좀 희한하네요. 예.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의 무기계약직, 공무직 노동자들, 청소 노동자들, 용역 노동자들, 이 비정규직이잖아요. 오늘 많이 모였더라고요. 200명이 좀 넘게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 강의하고 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왜 불렀냐면 네.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다 제 깔때기더라고, 자랑이더라고. 네. 어쩔 수 없어. 국정감사 때 저희가 이제 행자부 그 지자체 소속 그분들이 자꾸 이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10몇 년 동안 수건 사업이었대. 우리 최저임금법을 우리가 그 위반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걸 좀 조사해 달라. 그러면 그 임금 내역서를 계속 요구했어, 국회의원들이. 한 건을 못 갖고 온 거야. 네.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 같은 사람이 하면 안 줘.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나처럼 우락부락한 생긴 사람이 달라고 그러니까 다 내놓은 거야. 어머나. 임금 내역서를. 그래서 그걸 다 조사했어요. 야, 큰 거. 연구 용역 했더니 49%가 최저임금법 위반이었어. 예. 그래서 박원순 시장도 징역 가야 돼.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그 법에 따르면 그런 거야. 내가 국감 때 얘기했거든. 근데 박원순 시장도 모르고 있어. 네.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의원님 우리가 160만 원씩 주는데 최저임금이면 128만 원 이상 주면 위반이 아닌데 이렇게 된 거야. 네. 실제로 한 160만 원 받는데 네. 근데 거기에 가족수당, 교통수당 무슨 수당을 다 빼야 되는 거야. 네. 최저임금에. 그래요. 기본급으로만 계산해야 기본급으로만. 퇴직수당도 있죠. 그래서 조사를 다 해보니까 전국 지자체 공무직 13만 명 중에서 49%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다 환급해줬어요. 다 뱉어냈어요. 큰일 나셨네요. 예. 100만 원씩, 큰일이네요. 50만 원씩, 막 네. 60만 원씩당. 오늘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고맙다고. 야. 본인의 깔때기를 편집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었는데 편집하면 안 되겠네. 네,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네. 즉시 고용노동부에서 실태조사 들어갔고 행자부 전담팀을 만들겠다 앞으로. 전담팀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의 요구가 전담 부서를 만들어 달라, 행자부 내에. 그래서 그것도 정성석 장관이 약속을 했어요. 네. 지금 작업 중이거든. 그래서 그게 소원이야. 구호야, 구호. 비정규직 노동자, 공무직 노동자 전담 부서 설치해라. 네. 그래서 88체육관에서 멋진데요. 한 3천 명 모였었거든요. 한 2주 전에. 그때 가가지고 제가 폭풍 연설하고 왔어요. 아이, 그 정도까지 마시고. 그 정도까지만 딱 좋아. 아니, 더 길게 마. 딱 좋아. 그 폭풍 연설을 듣고 우리는 소프트한 강연을 듣고 싶다. 강원도로 와라. 그래서 오늘 오케이, 간 거야.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이렇게 사람들한테 제 돈을 되돌려 받게 하고는 오늘 가서 그 200명이 다 후원금을 보내주기로. 정청래 의원 후원금으로. 그걸 다시 소급 받거든요. 10만 그렇죠. 원은. 네. 얼마나 을지로위원회 참. 꼭 다셔야 그리고 되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원식 위원장한테 제안했어요. 이거는 네. 참 진짜 좋다. 기가 을 막힌 중에 얘기네. 을을 위한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럼요. 제도적으로 이걸 해결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야, 근데 좀 충격적이네요. 잘하셨어요.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대접을 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하고 팜플렛 내서 막 하는 데가 고용노동부예요. 근데 고용노동부 행자부도 위반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본청도. 네, 맞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웠던 네, 거예요. 제대로 잘 잡아주셨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오늘 강연을 했는데 그럼 강연하고 돌아오시면서 분노의 폭풍 트윗을 날렸나요? 아니 그래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전화를 못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거기 갔더니 뭐 인기가 엄청나더라고. 막 사진 찍자고 하고 그래서 막 말리고 왔어요. 그런데
부재중 전화가 온 거야. 최재성 본부장한테.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제 오늘 난리가 난 거예요. 중진 의원 너댓 명이 모여가지고 사실상 문 대표는 물러나라. 그리고 우리가 선대위를 꾸려서 당을 이끌겠다. 그러니 공천권하고 그러니까 문구가 이렇게 됐어요. 20대 총선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요거는 사실 지금 저 정철 의원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네. 말이 제대로 안 나와. 그래서 진성준 의원이 요거 좀 간략하게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해봐. 어떻게 지금 정철 의원이 화가 났는지 왜 화가 났는지 이걸 딱 타임별로 조금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사건은 어저께부터였는데 어젯밤. 예. 네. 어젯밤이면 22일 밤. 네. 시내 모 호텔에서 중진 의원들 수명과 문재인 대표가 회동을 했습니다. 회동. 이 자리에서 중진 의원들이 문재인 대표에게 빨리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더 이상의 탈당을 막고 당을 수습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제 이 제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물러날 수는 없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금 답이 아니다. 네. 그러자 중진들이 다시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자고 제안을 하자. 해가지고 그게 그거잖아. 또 제안을 한 겁니다. 비대위 이름만 바꾸는 거지 선대위로. 뭐 사실상 그런 셈인데요. 어쨌든 선거대책위를 조기에 꾸리자. 그렇게 제안을 다시 했습니다. 예, 다시 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표는 그것이 당을 안정시키고 또 혁신의 기조가 전제된다면 조기 선대위도 할 수 있겠다. 중진 의원들께서 당의 중지를 잘 모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오늘 아침 문 대표가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해서 우리 당의 단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 혁신과 단합의 기조로 선대위를 조기 출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공감한다. 이렇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받아들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당내 상을 모르니까 네. 선대위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 그랬거든요. 선대위 빨리 출발해야 당대원이 줄어들 수 있다. 선거 운동 대책기. 그럼 그거죠, 그거. 네. 이렇게 문 대표도 아마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중진들은 그게 아니고 정책래 의원 말처럼 이 선대위는 공천권하고 모든 걸 권한을 달라. 최고의 의결권까지 달라. 이런 걸로 지금 그래서 오해가 발생된 것 같은.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표현상 그런 것이고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당의 당헌 당규가 정한 프로세스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선거대책위원회 아니라 선거대책위원회 할아버지가 와도 당헌 당규가 정해놓고 있는 공천 프로세스 이른바 공천권 이건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문 대표가 이렇게 제안에 공감한다고 하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우리 제안이 먹혔구나 이러면서 난리 난 거죠. 전문 그렇죠. 용어로 오버싱킹. 오버싱킹. 예. 그래가지고 대표가 즉각 사퇴하기로 했다.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선거대책위원회에 전권을 주기로 했다. 막 이렇게 언론에 언론 불고. 플레이를 막 한 그게 것이고. 언제예요? 그게 오늘 오후 얘기입니다. 오늘 점심 때부터. 네네. 그리고 여기에 수도권 일부 의원들까지도 가세한 거죠. 예, 그러자 그 수도권 의원들이 환영한다. 공천권 빨리 넘겨라 선대위에. 그리고 뭐 우리도 이렇게. 참여하자. 예, 우리도 참여하겠다. 세대교체의 혁신 선대위를 가자. 그래서 자기들이 선대위 들어가는 거야 이제. 자기들도 권리를 행사하겠다. 네. 이거군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상황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열이 확 받았군요. 네. 난 못해 사퇴. 네. 문 대표가 사퇴해도 난 안 해. 그럼 내가 대표 대행이야. 그러면은 트윗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이건 또 역시 부당한 대표 흔들기라고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트위터를 5개 정도를 했어요. 그거 이 트위터가 기사로도 막 기사로 다 돼 이제 있더라고요. 떴는데 근데 처음에는 설마 그랬을라고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진 의원 모임에서 또 트위터를 문자 메시지를 달린 거야. 예. 그게 뭐냐면 20대 총선 권한 전권 이양이야. 문 대표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 우리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제안한다고. 네. 그리고 이걸 공론에 붙이겠다. 그러니까 좀 있다가 박홍근 의원 등 몇 명이 우리 수도권 의원 모임했는데 동의하기로 했다. 네. 그래서 단체 카톡방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난 동의 못해. 네. 이거는 초법적 발상이야. 사실 내가 쿠데타라고 쓰려다가 네. 지금 얌전하게 참은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첫 일보를 딱 날렸어요. 이게 날렸어요. 이 판국의 당내의 미묘한 움직임. 이게 제목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분열을 막고 통합으로 가는 것이 절박한 과제라. 미안합니다. 가는을 기는으로 또 오타를 냈네. 과제라는 점은 동의하나 분열도 못 막는 상태에서
지도부를 또 흔들려는 관념의 발상을 경계합니다. 선대위는 선거운동 기구이지 공심이나 최고위 대책기구가 아닙니다. 빽한 트윗을 날렸죠. 네. 일방을 때렸어요. 분이 안 풀려. 그래서 단체 카톡방에 들어가서 그 중진들의 제안을 딱 보고 다시 했어. 중진들의 제안. 20대 총선 전체 권한 가로 열고 특히 공천권을 행사하는 선대위를 구성하자 당대표와 최고위의 모든 권한을 여기에 넘기라는 건데 최고위가 반대하면 실현 불가능한 초법적 발상. 당 수습책도 아닌 또 다른 형태의 당 흔들기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반대 설명하게 하셨는데 네.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럼 중진들은 이게 오해인 걸 알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대표께서 그렇게 이제 중진들이 이른바 오버띵킹을 하니까 네. 대변인을 통해서 대표의 입장을 바로 내보냈습니다. 잡았죠.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당의 단합과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선대위를 구성하기로 하면 더 이상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당의 혁신의 기조가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시스템 공천을 무력화시키면 안 네,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무슨 공천 권한이니 뭐니 이것을 전부 다 선대위에 넘기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당 대표가 됐든 최고위원이 됐든 선거대책위원회가 됐든 누구도 공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죠. 네네. 공천권은 당헌 당규에 의해서 행사된다. 공천권은 엿이 아니에요. 엿장수 마음대로 잘라주는 게 아니야. 못하게 돼 있어. 예. 인치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오로지 법치로만 할 수가 있게 돼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걸 하니까 우리 지지자들과 이번에 온라인 입당한 사람 너무 불안해하는 거야. 네. 집단 탈당하겠다. 집단 탈당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공지를 알려드립니다. 당 중진들이 제안한 조기 선대위를 구성하고 여기에 20대 총선 공천권을 넘기라는 제안 가로 열고 현 지도부 사실상 사퇴의 수용 여부는 문 대표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고위에서 의결할 사안입니다. 초법적 발상이고요.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심을 좀 시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온라인 그 당원 가입 숫자 굉장히 폭발적으로 늦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분들도 만약에 문 대표가 사퇴하면 우리 다 탈당하겠다. 지금 다 이렇게 그런 분위기예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 대표가 여기서 지금 그 사람들의 어떤 주장대로 사퇴를 하면 저는 정말 다음 총선은 정말 완전 개멸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다들 느낄 텐데 지금 이 중진들이라고 하는 사람 수도권 사람들 이걸 모를까요? 그러니까 당장 탈당이나 그에 따른 분열만 우려하는 거죠. 문재인 대표는 선한 분이니까 물러나서 지지자들을 잘 설득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문재인 대표에게만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럼요. 거죠.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총선거를 치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당원들 지지자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우리 당의 지지율이 20% 중반대를 당연하죠. 유지하고 있는데 그걸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적 그렇습니다. 지지층과 더불어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가 퇴진한다. 그러면 끝이지. 그분들이 다 당에 등을 돌리죠. 그러면 탈당 이상으로 당에 치명적인 그렇죠. 타격을 주게 되는 근데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 소개 안 했어요. 네, 하세요. 그런데 한참 지났는데 지금 몇 10분 지나고 제가. 분노의 게이지가 우리가 지금 너무 높아서 근데 이성을 잃었어. 저는 제가 이제 좀 긍정의 바이러스를 뿌려놓을게요. 이 당명, 새로운 당명에 이제 거의 종점에 가까이 온 손혜원입니다. 저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한 질문이 굉장히 무식하고 정말 너무 당무를 저한테 몰라서 해주세요. 하는 여기다 오늘은 내가 진짜 막 안 아니 참고 여기다 얘기할 먼저 할게요. 아까 그 대표님이 발표하셨다는 거, 이 탈당을 하지 않는다고 보장을 한다면 내가 이걸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탈당만 더 큰 이상 전제 없다면. 중에 하나죠, 그게. 탈당이 그렇게 무서워요? 저는 탈당 갖고선 이렇게 딜하는 사람들 저는 별로 이렇게 그냥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뭐라고 처음에 이게 벌써 오래전이 한 3주 전에 쓴 예. 게 30명 탈당한다고 전제를 갖고 시작하자. 최악의 상태거든요. 네. 그럼 그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무리 많이 나가도 30명 나갈까요? 왜 탈당 한 명 나갔다고 근데 그날이지? 문 대표 입장에서는 특히 수도권에서 만약에 일려 다야 구도가 이루어지면 총선에 패배한다. 아마 그런 생각을 깊이 갖고 계실 어디가 거예요. 안 돼도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이 본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전략기획위원장님 본질을 봐주세요. 솔직히 그 핵폭풍은 뭐부터 시작됐느냐.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20% 낙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팟캐스트마다 가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분란과 내용과 탈당 모든 것의 핵이다. 26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들어갈지 몰라요. 26명이 모르잖아요. 이 곱하기 3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대이든 뭐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분들 한번 그 자꾸 얘기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문 대표가 물러나고 만 10명의 선대위를 꾸렸다 칩시다. 그 사람들 다 합쳐보면 국민적 지지가 몇 프로나 될까요? 1% 나올까요? 그 10명? 문재인 대표는 부동의 야권 대선 지지 1등이란 말이에요. 네. 이 사람을 물리치고 차범근 빼고 공차하면 이기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아니 메시하고 호날두 빼라. 우리가 그리고 시합할게. 이기냐고. 근데 이길 거라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생각할까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는 본질은 뭐냐면 본인들의 공천권을 보장받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만 알지.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어차피 지금 선출직 공직의 평가위원회는 가기로 돼 있어요. 야 진짜 내가 훌륭한 의원 이름을 밝히지 못하겠는데 어떤 훌륭한 의원이 저를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나는요 20% 들어가면 깨끗하게 인정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 그랬더니 나같이 열심히 하고 나같이 괜찮은 사람도 우리는 잘린다. 그렇게 우리는 질 높은 집단이다. 자기가 그 몸으로 보여주고 싶대. 물론 자기도 거기 안 들어갔으면 좋겠대. 근데 들어가면 자기는 깨끗하게 승복하겠다는 거야. 멋있다. 이따가 알려주세요. 네. 뭐 얘기하면 되지 뭐. 왜 안 돼요? 네? 좋은 일인데 말하면 되지. 이하경 의원님. 아, 좋은 멋있다. 분이네. 이하경 의원님. 근데 그거 그거는 멋있더라, 지난번에도. 들어갈 리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의정활동 그래요. 잘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본인이 그래. 그러더라고. 네. 멋있다. 저는 좀 무섭습니다. 지금 그거는 20% 엄살 들어갈까? 같아. 근데 그 엄살 같아. 진성준 의원님 그러면 안 돼. 본인이 그러면 얄미워. 법안 통과 숫자가 너무 적어요. 몇 건 했어? 저는 저 10월 며칠부로 잘라서 평가를 한다고 그러던데 네, 그때까지 총 4건인가 5건인가 법안 통과 실적이 나는 그것밖에 안 사실은 돼요. 이번에 예. 한 20 몇 개가 통과됐어요. 예. 12월 달에. 예. 근데 그거 포함이 안 된다네. 11월 달에 통과된 거 12월 달에 된 거. 그럼 몇 그건 안 개예요? 되죠. 안 된대. 그럼 기한까지 몇 그거하고 개예요? 위험하구나. 포함시켜 달라고 나 얘기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빼니까 그 문제 합치면 50건이 넘는데 예. 26건인가 8건이라고. 그러면 위험하지 않죠. 근데 그거를 어디서 들으니까 저 평가위원회 얘기를 전혀 못 들으니까 그런데 어디서 들으니까 자기가 법안 발의한 건수에 비해서 통과 건수를 비교해서 보는 거래요. 그래서 법안 발의가 많은데 통과 건수가 너무 적으면 그건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히 많이 냈나 그러면? 저는 그게 법안 발의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또 막판에 법안을 막 열심히 만들어서 냈단 말이야. 네. 근데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을 것 같아. 정청래 의원 하위 20, 보니까. 하위 20%에 들어가면 깨끗이 승복하겠습니까? 아 승복합니다. 승복 안 할 도리가 없어. 그건 뭐라 그럴 거야. 없어. 어떻게? 최고위원회 가서 막 들어놓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정계 조퇴하겠습니다. 오늘 그거 신나는 거 한번 해봐요. 그 축구장 뭐야. 뭐요? 그거 축구장 뭐 예산 어떻게 됐다면서요. 아 오늘 제가 지금 또 히팅이 돼 있는 게 마포구 축구연합회 있잖아요. 생활체육. 여기 10수년간의 수건 사업이야. 그런데 박원순 시장하고 다 의기투합해가지고 예. 노을공원에 전용 잔디 축구장 잔디? 네. 오. 세면 짓기로. 노을공원에 네, 노을공원에. 그 저 노을공원이 저 난지도 공원 말씀이잖아요. 예. 거기에 축구장을 3면을 지어요? 네. 거기가 지역구 아니잖아요. 지역구예요. 지역구죠. 하늘공원이? 네, 그러면. 상암 마포. 아니 그런 특혜를 마포에다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서울역 고가 네. 교통체증 이런 거 경찰 이거 좀 도와드렸거든. 예. 뭐 그랬는지 어쨌든 잘 됐어. 예산이 통과됐어요. 제가 조금 덜 바쁘면 그거 좀 도와드리려고 사실 마무리 있었는데 전 서울역 고가 얘기 막 나올 때 저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모델이 이제 뉴욕의 첼시라는 곳에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매출을 올리는 상가들은요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 하면은 그 매출이 발생되느냐 하면은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차를 타고 흘러가는 데는 그 상가가 형성이 안 됩니다. 가로수길 같은 게 힙한 게 네. 많이 걸어야지 돼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이 고가가 생기면 걸어 올라가고 걸어 내려가게 되면 밑에가 다 살게 되거든요. 근데 네. 그 상가의 그 이 주인들이 그렇게 반대했죠. 반대하는 걸 보고 아 이걸 한번 글을 써야 되겠다 하다가 놓쳤는데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 될 거예요. 이번에요. 이런 거였어요. 이명박 시장 때 청계천 엄청 반대했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대요. 도와주라고 경찰. 그래서 경찰 협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업적이 배 아픈지
계속 반대했죠. 계속 반대한 거야. 근데 경찰도 이견이 있었고 이게 권력 내부에 내가 밝힐 수 없는 그런 게 있었어요. 경찰은 해주라고 청장을 해주라고 하는데 또 밑에서 반대하고 뭐 이래가지고 좀 난항인데 결국은 이제 하기로 하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뭐 그 얘기는 거기까지 아니, 하고. 그렇다고 축구장 3면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네. 뭐 배스런 일도 아니고만 그래. 아니 근데 거기가 원래는 골프장 한다고 했다가 못하게 이명박 때 했지. 못하게 해서 공원으로 갔는데 거기에 캠핑장이 생겼어요. 네. 그게 삼겹살도 꺼먹을 수 있어요. 꿈의 그린이야. 너무 좋지 멋있지 거기. 그리고 아주. 거기다 축구장을 만들면 꿈의 구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유소년 축구, 어린이 축구 교실 너무 등까지 다. 좋지. 근데 마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그래서 우리 축구를 하려고 하는 유소년들의 꿈의 구장이 그 하늘공원 이름도 거다. 참 좋아요. 아니 그럼 진성준 강석은 의원도 그래 안 갈 거야. 진성준 의원도 지역구 의원이 대신 가셔가지고 예. 이런 거 따오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 따와야죠. 지금 비례대표니 그렇지만. 근데 실세들에게만 축구장 3면 주고 아이, 실세하고 그런 사람 친하게 잘안 지내면 되잖아. 되잖아요. 호위무사 실세면서 해 그래요. 진성진호 있잖아. 내가 아이디 하나 줄게요. 예. 제가 지금 동네별로 의정부 현수막은 아니에요. 지역위원회 활동 현수막인데 사실상 뭐 그건데 그래서 학교별로 한 거 있잖아요. 학교 정문 앞에 프랜카드 붙여서 인증사진 찍어. 너무 잘했더라고. 정청래 이름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제가 한 아이디어야. 가지수가 한 25가지 되더라고. 네. 학교별로는 싹 다 했어요. 생색내는 일이지. 2, 3억씩.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프랜카드에 사진 찍어가지고 이걸 편집해가지고 통으로 이렇게 올렸어. 네. 올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네. 반응이. 그리고 뭐 한 것 같아요. 지역구 유권자들이 아는 분들한테 카톡 그 사진 보내주고서 정청래 의원 참 일을 많이 하셨네요. 네. 전달 부탁합니다. 팍 퍼져버려. 그거 자꾸 자랑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하라고. 이런 거 배워야 돼.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비결 좀 네. 전수 좀 해주시고 그러세요. 지금 전수 중이야. 예. 그래서 아까 네. 그 비공개 카톡에서 초과일 때 봤습니다. 전병헌 최고한테 살짝 가르쳐줬더니 금방 사진 찍어가지고 사무국장한테 문자가 오고 있더라고. 네. 즉시 실행해라 이렇게. 그래 우리 저 당 문제 얘기하다 이렇게 흘렀는데 네.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또 김한길 전 대표가 탈당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 네. 김한길 전 대표도 본인이 페이스북에서 글을 뭐 이제는 마지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글을 썼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진성준은 정보가 없지. 정보가 없으니까. 호위무사니까 아무 얘기 안 해줘. 나처럼 있잖아. 본인 얘기 마세요. 그냥 할 아니 말만. 최근에 저 커밍아웃 한 것 아닙니까? 언제? 대표를 강력하게 엄호하시던데. 아니 그것은 문재인 개인이 아니라 당을 지키겠다. 아, 그 저는 뭐 당을 지키겠다는 게 아닌가. 어쨌든 문재인 호위무사 아니야? 다시 내가 다시 얘기할게. 문재인 개인도 아니고 당도 아니고 나의 최고위원 자리를 지키겠다. 지금 무슨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네. 너무 그래서 1인자인데 지금. 그쪽과 좀 친한 예. 의원한테 들었어요. 예, 뭐라고? 들었는데 할 거라고. 예. 탈당할 거라고. 예, 예. 이종걸 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종걸 대표가 오늘 김한길 대표를 짧게 만난 모양인데 김한길 대표의 선대위 참여설이 있나 봅니다. 예. 김한길 의원이 선대위에 참여하시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종걸 대표가 한 얘기가 김한길 대표를 만났는데 김한길 의원은 선대위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다른 길에 더 관심이 많이 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무슨 길일까요? 했어요. 그 길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 탈당을 시사하는 시사하는 거냐. 거다. 뭐 이렇게. 예. 근데 그분이 탈당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인만 탈당했는데 만약에 김한길 세력이 의원이 탈당하면 탈당한다는 세력이 탈당, 여러 명이 같이 탈당할 수 있는 것이죠. 다 합해도 30명 안 되잖아요. 30명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만약에 안철수 신당이 지금 상태로 굉장히 힘이 미약한데 만약에 김한길 의원이 탈당해서 합쳐지게 되면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근데 거죠. 이제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김한길 의원과 친한 분들 있잖아요. 친한 분들은 탈당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사람입니다. 다 사실. 그건 김한길 의원 본인도 곤란하죠. 만약 탈당하게 본인도 되면. 그렇죠. 곤란해요. 네, 그래서 보좌관이 그러시던데 예를 들면 너무 광주 나오나 이런 게 고생했다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괴로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히 수도권 의원들 같으면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2번 후보 내고 본인들은 그러면 3번이나 4번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됐으면 1번이 오브지리로 그냥 되는 거지. 수도권 사실은 3% 5%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마포울은 2번이고 마포는 1번은 안 되지. 마포는 2번이 되는 거고 3번이 와도 2번이 되는 거고. 4번이 와도 혹시 마포울에 3번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 관계 없어요. 4번이 와도? 네, 제가 그런 선거를 음. 해마다 치렀어요. 네, 해마다 치렀는데
3번 지금 개념으로 보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 열린우리당 때 구민주당이죠. 그렇죠. 거기가 이제 제가 4번이고 거기가 3번이었나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8,000표 가져갔어요. 8,000표 가져갔는데 제가 8,000표 이겼죠.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예. 마포울 지역 같으면은 안전성권에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굉장히 표 차이가 좀 적게 나는 데는 지난번은 그러면 굉장히 제가 그렇죠. 18,500표 차로 이겼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마어마한 차이네요. 이거 좀 냉정한 그러니까. 얘기인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김한길 의원이 만약에 탈당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따라갈까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나가면은 그렇게 이제 3당 구조로 되면은 이것이 구도가 되면은 안 될 가능성이 큰데 그걸 다 감수하고도 나가나? 그러니까 본인도 불안한 건데 그게 세력이라는 게 그 문제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문 대표님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안정을 시키고 잡을 수는 없어요? 이런 방법 말고? 아니 물론 그들도 불안하겠지만 아마 속으로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비주류다. 문재인과 친노가 당권을 쥐고 있는 한 우리는 공천받을 수 없다. 그러니 본선에 진출도 못 해보고 탈락을 하느니 차라리 따로 나가서 우리가 새를 형성하고 있다가 새정치민주연합과 후보 단일화를 하든 통합을 하든 이 협상 과정에서 우리 지분을 보장받아서 공천을 받고 돌아오자라고 하는 계산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당내에 남아있다가 공천 탈락되느니 당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 둘 다 나가면 둘 다 죽으니까 서로 연합하자 통합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무르익게 되면 그때 우리 지분을 요구해서 우리 지분을 받아가지고 그쪽 공천 편에서 받아 지분을 받겠다. 돌아오자라고 속으로 계산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야당사에서 이런 경우가 여러 많아요. 번 있었어요. 계속 어마어마하게 이랬어요. 많았죠. 4년마다 있는 일이 4년마다. 어마어마. 근데 진성준 의원의 저 분석을 정치권의 전문 용어로 내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배구 경기 있잖아요. 네. 시간차 공격 백어택이죠. 네. 예, 한마디 정리하면 백어택. 그겁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김한길 의원의 탈당 가능성이 그러면 높다. 나가는 것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다시 딜이 들어올 거면. 아니 뭐 진성준 의원 말이 그 성경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계산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이고 하지만 그렇게 나갔다가 다시 통합되고 연합을 하면 좋은데 영 수가 틀려가지고 안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은 신당 창당 계획을 얘기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절대로 연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해 버렸거든요. 근데 영화도 보면 이게 그 있잖아요. 사람은 말하고 틀린 거 많잖아요. 기차역에서 막 이렇게 손잡고 있다가 진짜 이제 서로 막 잡고 싶은데 기차가 떠나가. 그래서 이렇게 헤어져. 예. 그리고 기차는 앞에 가고 그리고 화면상은 그 떨어진 사람은 계속 뒤로 밀려나서 없어져.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럴 수가 본인들이 비주류니까 공천권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가 공천권을 보장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스템으로 없어요. 공천하는데 당대표가 네. 어떻게 하냐고. 예. 당대표가 아니, 공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지금 이게 어떤 누구네 뭐 김한길 뭐 패나 이쪽 뭐 안철수 뭐 패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면 누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지난번에도 이 사람들 당직자를 쓰고 그럴 때도 뭐 친노 패권주의라고 난리를 네. 치니까 전부 다른 사람들을 썼잖아요. 진성준 의원님도 딴파잖아요. 뭐 DY? 진성준 의원은 CR계야. 그쵸? 씨알이 정청래라고. 아니야. 그런데 같이 와서 이 문 대표님이 같이 일하면서 서로 또 뭐 네. 서로 또 뭐 이렇게 이제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문 대표님이 혹시 저 사람들이 너무 문 대표님이 좀 쌀쌀하게 너무 냉정하게 그 사람들을 아예 뭐 누구 김한길 계다 누구 계다 하면 딱 끊어서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냉정하게 해서 좀 섭섭해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뭐 대표께서 누구를 그렇게 쌀쌀하게 대하시는 분은 아니죠. 쌀쌀은 아니야. 내 잘못 말했다고 보는데 가끔 가다가 쌀쌀할 때도 있어. 아니 뭐 사람이니까. 아니, 아니 사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이분이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 이정골 대표님이 그러잖아요. 그 주승용 대표, 최고께서 그러셨구나. 언제 한번 확 터놓고 술이라도 한 잔 마시고 그러고 싶은데 잘 안 해준다는 거지 그거를. 그러면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어느 한 스타일이 괜찮다고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 대표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문 대표님이 저쪽 계열이지만 문 대표님하고도 일도 같이 해보고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한 명 한 명을 좀 이렇게 해서 약간의 뭐 너 공천해준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뭐 스킨십 같은 거. 조금 좀 이렇게 우리가 그런 표현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을 그럴 수 못 있지 않나? 그런 것에 서투른 사람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툴러. 저도 지역구에 가면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이 고맙다고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줘서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또 매우 각별한 것인 양 가끔 전화도 막 한번 하고 맥없이 용건이 없어도 전화해서 잘 계시냐고 이렇게도 하고 안 해, 해야 되는데 그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나는 그게 좀 일상인데 그냥. 그게. 아 그래요? 아니 아이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훌륭한 정치인이시지,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내가 하나 하고 얘기를 해줄게.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난 차 타고 이동할 때 맨 카톡에. 어떤 네. 기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따라갔는데 그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 앞에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딱 온대요. 그러면은 등을 탁 당기면서 같이 타자. 태고 가면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몇 마디 얘기도 해주면서 다시 내려서 바로 헤어지는 거지만. 근데 똑같은 순간에 문 대표님은 고개 쓱 숙이고 싹 들어가 버리시네요, 그냥. 아이, 그런 것은 그래서 아니고. 아니지. 네. 아니, 기자들하고 그렇진 않고. 거기서 끝나는 상황인데 그 엘리베이터를 두 층 내려가는 거나 이런 거를 이 김무성 대표는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있느냐고. 다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거지.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런 스킨십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좋죠. 기분 아니, 그냥 마음이 나아지지. 그렇지. 아니 근데 우리가 있잖아.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고. 예를 들면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했다면 문재인 대표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자 먼저 갑니다. 그렇죠. 그냥 들어가는 그 거지. 스타일이지. 샥 들어가는 거죠. 아니 뭐 그런 것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저 다 캐릭터들이 있는 거죠. 저도 지난 대선 때예요. 문재인 대표께서 이제 저를 대변인으로 발탁을 했는데 발탁되고 나서 발표 내고 나서 처음 일정이 외부에 있어서 제가 인사를 드리러 네. 외부 일정에 제가 갔어요. 그랬는데 문재인 대표께서 허리를 막 90도로 저한테 숙이면서 아, 예, 진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때 저는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 왜 이렇게 오버하시나? 아니 왜냐하면 아니 그건 진성준 의원이 그렇게 안 하면 열심히 일 안 할까 봐. 아니, 그러니까 전혀 뭐 그전에 알았던 관계가 아니긴 하지만 당신과 나의 나이 차이도 있고 뻔히 이런 것이고 당신의 입으로 쓰겠다고 발탁한 사람이니까 수고 좀 해줘 이러면은 그냥 부드러웠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공손하고 극진하게 그렇게 격식을 해버리니까 차리니까. 이분이 나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서운함이 문 저도 대표가 들더라고요. 절대 지금은- 반말을 안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대 말을 생각해? 안 해요. 그렇죠. 지금은 그 근데 상황을 오히려 그게 어떻게 서운할 생각해? 수가 있어. 아니, 근데 그 특별히 그래서 이제 더 나아진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대표님이 좀 이물어진 아니, 거죠. 진성준 예. 내가 이렇게 할게 앞으로. 맞아. 내가 당 대표가 되면 진 의원 고생해. 그리고 10만 원 딱 용돈. 그럼 내가 술 손을 먹어. 탁 치지. 술 먹으라고. 그럼 용돈해. 저리 가! 라고 근데 그게 좀뭐 스타일에서 차이인데 김무성 대표는 존대를 안 하잖아요. 늘 반말이잖아. 거기는 늘 반말이에요. 늘 반말이고 늘 뭐 반말이지. 그런데 어쨌든 너 맞을래? 이런 얘기 했다며.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기자한테. 근데 문 대표가 어쨌든 그런 스킨십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저도 봐요. 예. 조금 더. 네, 예. 근데 그거는 배워서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노력해야지. 노력이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 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그런 것들 또 뭐 사람 얼굴 잘 인식하고 이런 것들도 이거는 근데 필요해요. 인식 잘 안 돼. 이건 그거는. 있잖아. 내가 그분 인식 못하거든. 오바마를 예. 좀 벤치마킹 해야 돼. 오바마는 어쩌는데. 오바마 어땠는지 알아요? 여러 가지 재밌는 화면이 많이 나오는데 꼬마애가 대통령 키가 크잖아요. 머리를 만져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개를 숙여가지고 애 눈높이 맞춰서 애가 머리 만지고 있어. 이런 사진도 있고요. 예. 비가 복수같이 쏟아지는데 대통령 그 전용 헬리콥터가 내려. 근데 본인이 우산 쓰고 나와. 수행비서가 없어. 넓은 거. 근데 밖에 기다려. 근데 자기 비서 참모 같아. 여자 2명이 나와. 이렇게 끌어안고 이걸 쓰고 한 200m를 걸어가요. 본인 양복이 다 젖어. 다 연출 사진이에요. 그거 아니야. 근데 제가 오바마 페이스북에 자주 들어가요. 자주 들어가는데 본인이 직접 다 글을 써요. 그리고서 하는데 어떤 사진이 올라오냐면 무슨 뭐 전시 상황 무슨 테러 이거 같아. 근데 보통 메인 의자에 보통 우리 같은 대통령이 딱 정중앙에 옆에 딱 앉지. 앉잖아요. 예. 본인 저 구석에 앉아. 예. 예.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 앉을 필요가 없는 거지.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앉아야 그러면요. 되니까. 예. 예. 근데 그런 격이 없는 모습 있잖아요. 예. 이게 상당히 나는 개인기로 인기가 많은 것 같아. 오바마. 근데요, 사실은 문 대표님은 참 격의는 없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예. 대중적으로 노출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제가 굉장히 감동한 게 어디를 같이 갔는데 사람들이 사인을 해달라고 줄을 섰는데요. 줄이 너무 길었거든요. 너무너무 피곤한데 야
그거 인상 한번 안 쓰시고 비서들이 눈치를 주면서 여기 이쯤에서 끊고 그냥 가셨으면 다음 일정도 있고 그런데 그건 기분 좋은 그거를 일이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피곤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앉은 자리에서 다 물리치고 마지막 한 명까지 다 해주시고 웃는 얼굴로. 저도 다 해줍니다. 그 재미난 일이거든 그건. 그런 스킨십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결론을 좀 내리고요. 그것도 네, 뭐 우리 진성준 의원이나 여러분들께서 좀 아니, 이야기 얻어가시 좀 해주시면 이거 되잖아요. 합의를 보자고. 네. 뭐. 스킨십은 더 노력해야 된다. 알았습니다. 네. 합의를 보자고. 그리고 아까 뭐 김한길 말씀드릴게요. 의원 얘기다가 이렇게 흘렀는데 사실 지금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최대한 공정하게 하게끔 도와주겠다. 공천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말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모든 것들이 얽혀 있는데 저는 문재인 대표가 물러가야 된다. 사퇴해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를테면 호남이 중심이 돼 있다고 하는 이른바 문재인 불가론에 정확하게 근거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고 지금 우리 당의 의원 일부가 자꾸 문재인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문재인으로만은 안 되지만 문재인이 없어도 안 되는 겁니다. 없으면 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없으면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을 중심에 놓고 어떻게 사람들을 더 붙여서 당의 전열을 정비할 것인가 이렇게 사고해야 하는데 무조건 문재인부터 끌어내려놓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테면 비대위 얘기하다가 비대위가 문재인 대표가 그건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다라고 선을 분명하게 그으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대책위원회를 얘기를 한 건데 우리 이제 정청래 총회님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대책위원회는 당무위원회에서 구성을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해당 당부의 그 어떤 기관과 기구보다도 권한이 세져요. 그러니까 중앙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최고위원회 당 대표보다도 선거에 관한 권한은 선거대책위원회가 다 같습니다. 총선거에 관한 모든. 근데 그게 공천권을 갖는 건 아니에요. 공천권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네, 공천권을 넣어달라는 것은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런데 네. 그 선거대책위원회가 선거상의 필요로 이 사람을 여기에다 공천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전략공천과 관련해서도 그래도 그것도 공심위를 거쳐야 돼. 아니 물론입니다. 다 그렇게 거쳐야 되지만 선거대책위원회가 그런 선거상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다고 하면 그것을 전략공천위원회나 또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죠. 이제 그런 권한들을 행사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최고위원회부터 올라와야만 해요. 당무위원회에다가 안건을 부의할 권한이 최고위원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진들이 이야기하는 선대위는 말만 선대위고 선대위가 아니라고 아까 정선영 의원이 그렇죠. 얘기한 거고 비상대책위원회의 다른 이름이죠. 그렇다면 그럼 근데 어쨌든 선대위는 꾸리긴 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올바른 선대위 제대로 된 선대위는 어떤 식으로 꾸려야 되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요. 이겁니다. 당원 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고 법에 의해서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당도 당의 법이 있어요. 당헌이라고. 96조에 선대위에 대한 구성 요건 뭐 절차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공천권이 끼어 들어갈 소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천권을 달라 선대위에 이건 당헌 위반이에요. 네. 그리고 최고의 의결권을 내놔라 이것도 당헌 위반이에요. 다만 당 수습 차원에서 이게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서 선대위를 띄우는데 우리가 공천권 시스템 공천하고 최고위에서 의결하는 것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최고위에서 양해를 해달라든가 예. 뭐 이런 차원이라면 네. 합리적인 제안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네. 최고위 의결권하고 네. 공천권을 다 달라. 네. 이거는요. 그렇죠. 이거는 당헌 단계를 할래 할 수 뛰어넘는 없는 거죠. 예, 할래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 초법적 제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득해야만 가능한 발상이다. 그저 중진 몇 분, 의원 몇 분이 요구하고 당대표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것이 당을 수습하기 위한 수습책의 일환으로 제안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당을 수습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탈당을 예고해 놓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른바 이런 연쇄 탈당 또 도미노 탈당을 막기 위한 수습책으로 제안된 거라고 한다면 선거대책위원회를 조기에 우리 최고위원회가 받아서 꾸린다고 하면 더 이상 탈당하지 않겠다. 그렇지. 당에 남아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또 당의 혁신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전제되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을 받지 않은 채 무조건 당 대표부터 이걸 받아라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다 그렇게 되기로 했는데
탈당 예고했던 분들이 그거 갖고 필요 없어. 우린 탈당할래. 이미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진 의원님이 그 뭐 흔드는 거 앞으로 흔들지 않겠다 혹은 탈당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그래도 받으면은 소용없어. 그런데 사실 그때 중진들도 아무 소용없어, 지켜주겠다 그거. 그러고 결국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트윗 중진들께 부탁드립니다. 중진들께서는 재신임 전국대 문재인 대표에게 재신임 투표를 접어라 한 대신 더 이상 당대표 흔들기는 우리가 막아주겠다. 방패가 되겠다. 라고 말해놓고 또다시 이렇게 흔들면 됩니까? 그걸 못 막았죠. 그래. 그래서 지금은 당을 흔드는 뭐 제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중진들 거꾸로 하면 진중이에요. 진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약속을 살신성인하는 것, 당의 중심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 부탁을 했죠 제가. 무슨 당 대표가 자기 권한을 놓지 않기 위해서 고집을 피우는 것처럼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닌 거 다 알아. 재신임 국민들은. 투표를 접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대표 흔드는 것을 막겠다라고 했던 중진의 제안을 받아서 재신임 투표를 접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다음 날부로 문재인 물러가라는 얘기가 또 나왔었어요. 그러자 중진들이 그거 당을 수습하겠다고 통합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문안박 연대를 당대표가 그러니까 제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해결한다 그랬대. 네. 중진들이. 그래서 당대표가 좋습니다. 자기 권한을 내려놓고 공동 대표를 이루어서 당의 권한을 나눠서 하겠다 해서 문안박 공동 지도체제 제안했죠. 근데 그것을 안철수 의원이 그거 하지 말고 혁신전대 하자. 당신하고 나하고 승부 그래서 겨뤄보자. 문제가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럼 중진들이 수습해야지. 중진들이 나서서 막아줘야지.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근데 거기에 그 답이 또 틀린 거 아니냐는 거죠. 제가 얘기가 탈당을 안 하면 내가 뭐 다른 희생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렇게 네. 하면 그게 거기서 뭔가를 내가 양보할 수도 있다라는 빌미를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그 다음으로 또 나온다니까. 탈당하지 다음 않겠다는 약속을 아까 받아도 그게 나와서 지켜질 뉴스에. 것인가 하는 거죠. 손혜원 위원장이 보니까 옛날 여자 쌈꾼이었어요. 나 쌍꾼이야 원래.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지금 이건 뭐냐면 등 보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불 속으로 들어가 그냥. 아니 그리고 제가 얘기가요. 문 대표님 지난번에 관훈 토론 나와서 말씀하셨잖아요. 국회의원 이번에 할 거냐 나갈 거냐 했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 고려 중이다. 나가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고려 중이다. 왜냐하면 나는 총선에 모든 걸 걸고 있는데 총선이 잘못됐을 때 내가 국회의원으로 남아있으면 이건 웃음꼴이 된다라는 그 얘기를 딱 하셨다고요. 약간의 이렇게 그 직접적이진 않게 얘기해서 난 그때 가슴이 덜컹하면서도 굉장히 감동했어요. 아 저분이 저래서 그냥 깔끔하게 총선 지면 물러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구나. 이분이 거기서 눈치 보고 그리고 대선 후보로 사람들을 비위 맞춰가면서 있겠어요? 네. 끝이라고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끝인데 대표님이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무서울 거 없는 거예요. 30명 나가면 그 안에서 꾸리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끝까지 가면 되는 거지. 여기서 왜 자꾸 다른 카드에 자꾸 카드를 맞추냐고. 탈당하신 분들이 근데 네. 희한하게 예고 탈당을 하고 그러니까. 한 명씩 탈당을 하고 내 얘기가 그 얘기야. 이게 왜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쩔쩔매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대표 흔들기를 위한 전략적 수순이죠. 그러니까 그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그러면 해보세요. 흔들리면 안 되죠. 자, 제가 알아요.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오후에. 전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강릉에서 올라오면 통화를 했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않고 굳건합니다. 대표하고 통하셨다고. 네, 통화했어요. 네, 그래서 본인 뭐 내가 말한 거하고 너무 다르다고. 그 대변인 통해서 그 수정 언론 나온 기사 있잖아요. 잘못된 거 바로 잡겠다고. 그래서 바로 잡았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거기까지만 정리하시죠. 어쨌든 대표께서 흔들지 않겠다고 네. 얘기 여러 차례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 말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대변인도 그렇고 다 그 탈당이 없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그거에 여러 가지 딜은 저는 뉴스나 이런 얘기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딜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지금 대표가. 지금 딜이 나오고 있잖아 오늘부터도. 그러니까 공천 내가 해줄게 이렇게 딜을 할 수 그래, 없어. 할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나갈 수도 있다. 탈당 더 이상 안 한다면 그런 얘기들이 전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최악의 경우 그분들의 탈당은 이미 예정돼 있는 거라고 우리가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 발 물러섬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탈당의 명분을 빼앗는 것이죠. 그렇게 네. 그렇게 진 의원님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 아니, 이제 이런 그거 거 그렇게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손혜원 않아요. 위원장님 네. 이건 이게 필요한 겁니다. 뭐냐면 그다음 거 또 나왔잖아. 뭐냐면 너 나가라. 구경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구경꾼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네. 이것은 필요한 거거든요. 네. 전략적으로도. 네, 그래서 저는
문 대표가 있잖아요. 네. 오늘 모두 발언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 저는 타이밍상 좋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것을 오버시킹하고 네, 네. 모두 그냥 말은 좋았어요. 생떼처럼 다 내놔라 음.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였지. 오늘 이 타이밍은요. 광주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국면에서 대표가 나가려면 나가라. 아무 말 하면 이렇게 언론이 또 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을 막아주는 여러 가지 역할, 명분과 대의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정치를 하면서 대의와 명분에 충실했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대표직이 아니라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많은 대중들은 노무현의 옛날 모습도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도 뭐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온라인 당원 가입 첫째 날이었거든. 지난주 방송할 때 우리가 그때 뭐 7,500명인가 8,000명인가 그러면서 그거 했었죠. 오 대단하다면서 이랬거든요. 네. 아 그런데 일주일 만에 한 10배 뛰기를 했습니다. 7만 명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의원들도 많이 놀랬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아 근데 난 진짜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네. 문 대표께서 1만 명하고 점심 먹겠다. 네. 점심 쏘겠다 그랬어요. 1만 명? 1만 번째. 1만 번째. 네. 그래서 나는 그러면 2만 번째 내가 쏘겠다. 예. 그래서 나는 이제 2만 번째가 언제 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순간 넘어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당직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2만 번째 누구냐 점심 먹자고 했는데 했더니 대표님 일정 조정이 안 돼가지고 1만 번째 하고도 지금 못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대표님 식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 최고위원님 하시죠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3만, 4만, 5만, 6만 막 늘어나간 거야. 그래서 내가 먹어야 될 사람은 대전이래요. 근데 대표가 이제 한번 했죠 이벤트를. 근데 막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또 내가 이 대세에 묻어가는 사람이잖아 내가. 그래서 계속 뭐 전해라 계속 했어. 너무 잘했어요. 재밌었어요. 정청래 의원 전해라는 얘기 그만하라고 전해라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전해라 이 얘기까지 했어. 예. 정 의원님도 트위터에? 이 정도로 폭발할 줄 전혀 생각 못했죠. 아 예상 못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전 직원 다 가입시켰어요. 네. 네. 근데 내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놀라운데 이번에 송년회 때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근데 초등학교 축구 감독이 저를 싹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저도 열받아서 온라인 입당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속내를 한 번도 10년 동안 내보인 사람이 아니야. 근데 자기가 열받아가지고 입당했대. 예. 그리고 우리 동네 다니잖아요. 그러면 정 의원님 저 입당했어요. 입당했다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 감독이 열받아서 했다 그랬는데 왜 열받았겠냐고. 그거를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당 의원들이 모른다는 게 참 그 답답합니다. 감독이 한 말을 그대로 한다면 자기는 안철수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근데 하는 짓이 너무 이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그래서 자기는 입당했다라고 얘기해.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 얘기입니다. 결혼한 지 5년쯤 된 부부인데 제가 남자를 잘 알아요. 근데 어린애가 하나 있어. 근데 한 집에 들어갔더니 전혀 정치에 관심 없던 마누라가 여보 나 온라인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입당했어. 그러더래. 예. 깜짝 놀라서 당신은 왜? 했더니 문재인이 불쌍해. 예. 그래서 대표를 너무 흔들어대서 그리고 싸우는 게 지겨워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이 탈당이 실제로 현실화 돼버리니까 아마 또 불안한 감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도와주자는 그런 그렇죠. 얘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후단협이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그러고 단일화해야 된다고 하고 그거를 연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때 연상하는 우리 거지. 당 예. 의원들이 그 탄핵에 동의했다는 사람들이 당 안에도 있었다면서요. 이제 나중에 그랬죠. 나중에. 민주당으로 열린당 누구야? 나눠지면서. 열린우리당 그래- 나눠지면서. 예, 나눠지면서 나눠지면서 그랬는데 그 탄핵 얘기는 지금 꺼낼 건 아니고 그때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후보 교체론을 들고 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어대고 그렇죠. 당 지도부가 똑같지. 지금랑 당 똑같은 거예요. 대표를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석 당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해가지고 정몽준 후보 진영으로 넘어가죠. 후보 단일화를 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면서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연상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 이거 새정치민주연합을 구해야 되겠다. 문재인을 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자발적 노무현 입당이 나오는 일병 거죠. 구하기 운동이 그렇죠. 실제로 벌어졌고요. 네. 지금은 문재인 일병 구하기죠. 아까 적법하게 대표가 됐는데 그렇다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총선을 치르고 네. 총선에서 분명히 대표가 총선에서 패배를 하면 무조건 물러나.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때 가서는 뭐 그러니까.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든 말든 지금은 문 대표 측에서 가야 되는 게 내가 맞는 진짜 것이죠. 더 진짜 화가 나는 게 거기서 디테일 분노도 더 있어요 또. 대노도 있고 디테일 분노. 예. 아니 이렇게 당원이 늘어나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그 너무 우리 웃기다. 최고위원 중에서 일부도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 나 진짜 그 비노라는 돌아버리겠더라고. 사람들이 그 싫어하잖아. 친노들만 말이 돼. 하려는 거예요? 하려기보다 너무 자축하는 분위기 이런 거는 하지 무슨 소리예요? 말자. 비주류에서 자축해야지. 얼마나 이게 아니야. 싣고 있는데. 아니야 한편에서는 당이 뭐 탈당을 하네 분당이 되네 어쩌네 이런 위기감으로 막 그래도 터져야 이건 하고 기쁜 일이죠. 우리가 하는데 아니 물론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거를 막 기쁘다고 막 하하거리고 아니 자칫집 분위기를 만들면 2002년 우리 그건 그 노무현 일병 구하기 구명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내건 구호가 유쾌한 반란이었어요. 국회의원은 탈당하고 뻘짓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나서 유쾌하게 반란하겠다. 그때 몇 명 탈당했어요? 그때 많이 탈당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아니 어떻게 입당을 하면 좋아야지 그걸 가지고 뾰로통 해가지고 있냐고. 참 이해할 수 없어요. 뾰로통 한 건 배 아픈 거지 무슨 뾰로통 한 건 아니고 그거 다 즐거운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다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최고위원들? 아니니까. 근데 그것을 뉴스 안 보나 봐. 아니 우리 최고위원들 가운데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최고위원 말고. 아 그러니까 일부 이거를 의원들.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이거 이를테면 친노 문바들이 그렇지, 문바들이 대거 왔다고. 기획 입당한 것이다. 기왕의 당원임에도 그치. 불구하고 중복 신청한 사람도 많다. 근데 이런 얘기 흑색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정빠도 일부 있더라고. 정빠도 있어요. 어. 예. 트위터로 네. 정청래 의원 때문에 저 입당합니다. 전파가 뭐야? 정빠. 정청래 빠져. 몇 사람이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17명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 그렇다 칩시다. 예. 친노들이 이거 대거 몰려서 입당했다 치자고. 그러면 그게 지금 한 예상이 10만 명이잖아요. 예. 자기 돈을 자발적으로 들여가서 그러니까. 당 가입한 10만 명이나 좋은 되면 거지. 엄청난 자산이지 그걸. 왜 그 사람을 내려오라 그런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예,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 그 환영 번개하기로 했잖아요. 아 그래서 30일 날. 예, 그걸 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걸 왜 반대하냐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예, 당이 이런 쪽 전체적으로 좀 초상집 분위기인데 그 막 입당 환영 행사를 막 과도하게 잔치집 분위기를 내서 하는 것이 좀 적절하겠는가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영의 밤 행사에 대한 컨셉 또 그것에서 배치될 여러 가지 식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러면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앙당 차원에서는 그렇게 그냥 가자고. 우리 마포을에서는 완전 유쾌한 반란 신나게 춤추고 다 할 거야. 야, 우리 그러니까 뭐 마포당원들은. 꼬투리 잡기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거라도 안 잡히려기 위해서 이제 당에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심사 작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됐다는데 그게 언제부터 착수한 거예요? 좀? 어제 오후부터 그간에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평가 항목들이 있고 그 평가 항목에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 수집을 했어요. 뭐 국회 출석률 또 입법 발의 현황 또 공약 이행 현황 뭐 그 밖에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 이걸 다 받아가지고 이걸 점수 매기는 작업들을 다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스템에 업로드 시키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12월 법안 통과되는 거는 이건 좀 참고. 이거 끝난 거야. 기준이 있다니까요. 기준이. 그래서 근데 막 그거 아니어도 되잖아요. 부랴부랴나 21개를 통과시켰단 말이야. 불안해 정청 의원님 근데 그거 불안해. 안 해도 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평소에 좀 통과를 시켜주셨어야지. 이 집은 몇 개 안 평소에. 되잖아 지금. 진성준 4개라며. 예. 어떻게 그럼 떨어지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나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점수를 많이 얻어야죠. 사람들 근데 국회 출석률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본회 출석률 몇 프로야? 그거 내가 안 해봤는데 90 몇 %는 되는데 나 97%. 지난 대선 때 저는 대변인 했잖아요. 아 맞아. 그때는 막 국정감사를 가려고 차를 가다가 맞아, 논평 맞아. 내야 된다고 차 돌려서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26명이 저기 20%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탈당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20명 정도. 남아 있으면 더 좋아 그래서. 그 사람 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갔다고 해서 거기를 분모수를 줄이지 않아. 네. 분모는 127인가? 그대로 가. 네. 그래서 탈당을 수명하면 6명밖에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1위에 남아 있으면. 꼴찌에서 20등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대변인을 했던 것들은 점수로 또 가산이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런 것을 정성평가로 좀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해주겠지. 그런 것은 있는지 없는지 기여도 모르겠더라고. 있잖아, 기여도. 그게 있겠지. 당 기여도를 어떻게 그것도 수치화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지역구에서 역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어쨌느냐, 뭐 득표율이 어땠느냐, 차이가 어쨌느냐 이걸 다 봐서 몇 명을 시켰느냐. 네, 점수를 다 주도록 돼 있대요. 네, 네. 근데 당직 맡았으니까 당신은 당 기여도가 크다 이렇게 주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분도 이런 것처럼 지금 120명 이상이 다들 불안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다들 나는 불안하시지는 불안해서 않겠지. 벗어났어. 불안감에서 벗어났어.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를 지금 착수를 했고 예, 심사를 착수해서 이제 점수들을 다 넣으면
넣으면 이제 종합되지 않겠어요? 그것까지를 다 완료하는 거를 1월 12일까지 완료하겠다. 이겁니다. 언제? 1월 12일. 12일. 근데 13일까지가 활동 시한이거든. 발표는 공식적으로 안 하는 것이죠.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발표 안 하면 어떻게? 제가 듣기로는요. 평가위원들이 말씀하시고. 예. 각서를 다 썼어요. 형사처벌 감수하겠다. 예, 예. 기밀을 누설했을 경우. 하기는. 네. 아 진짜. 예. 예, 그래서- 비밀각서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만약 외부에 유출되는 순간 수사가 들어갑니다. 예. 근데 그거 언제 그럼 발표하는 거예요? 그거는 봉함을 해서 공심위로 넘어가요. 공심위 컴퓨터로. 그래서 언제 나와 그게? 어머, 그러니까 야, 공천관리위원회로 무섭다. 넘어가고 무섭다. 네. 전략공천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까서 봅니다. 보아서 하위 20%를 일괄해서 발표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거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다 방법을 정하도록 돼 있겠지만 제가 예상컨대는 지역마다 후보를 공모해서 후보를 심사할 거 아니겠어요. 이 중에 현역이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현역위원회 성적이 나쁘다. 그러면 경선 후보자를 그 지역구의 경선 후보자를 발표할 때 현역을 탈락시키고 신진만 둘 부르겠지 또는 셋 부르든지. 그렇죠. 그러면 아 탈락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왜 탈락했을까? 그거는 틀림없이 그렇지. 의정활동 성적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그래서 보면 됩니다. 내가 이 지역구에서 인기가 있는 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그건 지역구 중요하지 않아? 아니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합니다. 포함해서 점수를 다 매기죠. 감안하는 거. 제가 이 시대에 참 역술인이잖아요. 역술은 그 맨날 틀렸는데 그래서 뭐. 예상을 하는 거야 지금. 박근혜도 틀리고. 공천의 그러니까 타이밍 틀리고. 타임 스케줄 이걸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발표하면 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저건 완전히 친노가 나를 점수 안 줘가지고 나갔다. 이렇게 막 공격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빌미를 차단해야 되잖아. 그럼 차단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첫 번째는 보안 유지가 생명이고 두 번째는 공천 심사하는 순간 열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천 심사장이 와 있어요. 예. 와 있는데 공심위원들도 몰라. 지금 정청래 마포를 공심위 심사받으러 왔는데 이 사람은 대상이 아니야. 몰라. 딱 드는 순간 그때 공심위원들이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 면접하면서 열어본다고? 아니 그렇지. 근데 그 전에 열어보겠지. 떨어지던 붙던 간에 그래야 돼. 떨어지던 붙던 간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뭐를요? 선거를 준비해야 되고 네, 네. 아니면 뭐 탈당을 하든지 다른 데로 나가든지 뭐 포기를 하든지 근데 그걸 빨리 알려주지 않는 것은 잔인한 것 같으네. 어쩔 수 없습니다. 언제 알려줘 그럼? 그것이 이제 공심위 1월 말부터는 통보가 되겠죠. 1월 말부터는 심사해가지고 통보를 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난리 면접하면서 나겠구나. 통보를 해주든지 이렇게 되겠죠. 1월 말부터 2월 초 중순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 뭐 불복이 엄청 나올 거 문제는요. 아니에요. 들어드는 사람 발생한다니까요. 그때 가서요. 그때 가서 그거를 불복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네. 모든 언론의 초점이 누가 떨어지냐, 누가 의정활동 성적이 낙제냐, 누가 F 학점이냐 예의주시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진성준 이 털나겠다. 진성준 F 학점이다. 의정활동 어디서 떨어진 거다. 제기를 못하게 만들어요. 언론들에서. 그렇지. 그렇게 그런 적 만들잖아요. 없잖아. 이렇게 냉정하게 한 적 없잖아요.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아 좋아 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당 대표가 공천 학살을 해버렸죠. 저 한나라당도 그랬었고. DJ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돼서 거기 불복해서 총재실에 와서 막 들어눕고 우통 까고 많았어요 그런 거. 그때는 독재적 총재가 네. 공천 학살했다면 이번에는 컴퓨터 학살이지. 시스템으로 다 하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안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바이어스는 없을까? 시스템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뭘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네. 그래서 아까 내려오라 이런 재미난 얘기 얘기 해줄까요? 네. 문재인 대표도 떨어질 수 있어.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부는 당내 상황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서 마치고요. 네. 네. 2부는 그 당명 개정안 대해서 거기서 지금 좀 1월 넘어야 된다 그랬는데 조금 빠르게 들으면 될 것 같다. 얘기가 이따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당내 따로 여론조사한 거 있죠.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많이 나와서 여론조사 하지 마. 헷갈릴 그리고 분들이 그냥 최재석 의원 하나 놓고선 그냥 1시간 해버려. 헷갈릴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당내에서 여론조사한 거 그거 좀 얘기하고 또 셀프디스는 최성 본부장 길게. 네, 최성 본부장 얘기 좀 들어보도록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